네이비실, 당신은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비인간적인 훈련 중 하나를 시작하려 합니다. 시간은 새벽 3시, 당신은 차가운 바닷물 속에서 몸을 떨고 있습니다. 교과는 귀에 대고 소리를 지르고 당신은 앞으로 닥칠 고문 같은 시간 속에서 하루를 더 버텨낼 수 있을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정신을 산산조각 낸 뒤 밑바닥부터 다시 재건하기 위해 설계된 과정의 시작일 뿐입니다. 훈련 중 하나인 파도 고문은 캄캄한 밤 거센 바람 속에서 끊임없이 밀려오는 얼음장 같은 파도를 맞으며 해수면 높이로 누워 있어야만 하는 시험입니다. 몸을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이 훈련의 목적은 추위를 견디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정신적으로 포기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이 요원들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환경에서의 전투 전문가들이며 그렇기에 그 자랑스러운 부대 마크를 달기 전 지옥에서 살아남아야 하므로 결코 호락호락하게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버즈라 불리는 6개월 이상의 훈련 프로그램에서 시작되는데 이는 합법적인 고문 과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지옥주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5일 동안 한숨도 자지 못한 채 무거운 통나무를 메고 모래사장을 달리고 얼어붙은 진흙탕에서 팔굽혀펴기를 하며 모의 전투, 야간 침투, 장애물 수영 등 끊임없는 감시 속에서 극한의 훈련을 견뎌야 합니다. 대부분은 여기서 포기합니다. 지원자의 25%만이 이 프로그램을 끝마칩니다. 많은 이들이 육체적 붕괴, 피로골절, 저체온증으로 인한 기절 또는 정신적 공황을 겪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어려운 것은 그 이후에 찾아옵니다. 네이비실은 8명에서 10명 사이의 소규모 팀으로 작전을 수행합니다. 이들은 매우 정밀하여 잠수함에서 침투하거나 전투 지역의 헬리콥터에서 강화하거나 바다에서 직접 잠수하여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들의 특기는 외과 수술 같은 정밀 타격으로 조용하고 빠르게 침투해 목표를 제거하고 흔적 없이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이 부대는 해군만의 강력한 공포의 상징이 필요하다고 믿었던 케네디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로 1962년에 창설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비밀스럽고 치명적인 임무들을 수행해왔습니다. 이들은 2011년 넵툰 스피어 작전에서 오사마 빈 라덴을 사살하고 소말리아 해적들로부터 필립스 선장을 구출한 바로 그 주인공들입니다. 오늘날에는 약 2,500명의 현역 요원들이 8개의 주요 팀에 나뉘어 전 세계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 이면에는 불편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이들은 아주 작은 실수 하나가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철저히 통제된 만성적 폭력의 상태 속에서 살아갑니다. 네이비실은 미국 해군에서 가장 유명한 특수부대지만 그들의 임무를 뛰어넘는 일을 하기에 완벽한 익명 속에서 활동하는 다른 부대들도 존재합니다. 레인저, 당신은 지금 비행기에 탑승한 채 무력 충돌의 한가운데로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리기 직전입니다. 당신은 투명 인간도 아니고 특별한 장비도 없지만 오직 훈련된 육체와 가장 먼저 도착해서 가장 마지막에 철수하라는 명확한 명령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레인저로서 겪게 될 평범한 일상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몰랐던 사실은 이 낙하가 단지 가장 쉬운 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제75 레인저 연대는 미국 육군에서 가장 치명적인 경보병 부대입니다. 여기서 가볍다는 말의 진짜 의미는 그들이 당신의 문 앞에 나타나 총격을 가하고 동이 트기 전에 사라질 수 있는 그 무서운 속도를 뜻합니다. 네이비실과는 반대로 레인저는 눈에 띄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휩쓸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뿌리는 1756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현대적인 형태의 부대는 1974년에 공식화되었습니다. 오늘날 이들은 세계의 대대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약 3,000명의 요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훈련은 시간 제한이 있는 악몽과도 같습니다. 모든 지원자는 조지아의 늪지대에서 60일 동안 잠도 거의 자지 못하고 먹지도 못한 채 극도의 고통을 겪어야 하는 레인저 스쿨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곳에서는 단순히 고통을 참는 것이 아니라 몸의 기능이 꺼져가는 와중에도 계속해서 부대를 지휘하는 법을 배웁니다. 하지만 훈련이 잔혹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들이 실제로 작전을 수행하는 모습을 볼 때까지 기다려보십시오. 레인저는 대규모 직접 타격 작전에 맞게 설계되었습니다. 공항을 점령하거나 적의 진지를 탈취하거나 대규모 야간 공세를 펼쳐야 할 때 가장 먼저 도착하는 이들이 바로 레인저입니다. 이들은 앞을 가로막는 모든 것을 쓸어버리는 거대한 눈사태처럼 등장합니다. 이들은 1983년 그레나다 침공을 주도했고 1989년 파나마에 강화했으며 가장 악명 높게는 1993년 모가디슈 전투의 주력 부대였습니다. 이 작전은 비극으로 끝났지만 훗날 영화 블랙 호크 다운의 모티브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들은 9.11 테러 이후 가장 많이 파병된 특수작전 부대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수행하는 모든 임무와 출격은 돌아오지 못할 확률을 높이는 것이지만 가장 소름 돋는 사실은 이들이 특수작전의 세계에서는 그나마 가장 정규전에 가까운 부대라는 점입니다. 진짜 극한의 세계는 지금부터 그린베레와 함께 시작됩니다. 당신이 그린베레라면 당신의 임무는 요란한 폭발음과 함께 진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당신이 그곳에 있었다는 사실조차 아무도 알아서는 안 됩니다. 이들은 미군에서 가장 지능적이고 가장 모호하며 가장 전략적인 부대입니다. 이들은 타인에게 혁명을 일으키는 방법을 가르친다는 매우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1952년에 창설되었습니다. 이들은 특수작전 세계의 어른들과 같으며 각 요원은 무기, 통신, 의료, 폭발하는 4가지 서로 다른 분야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이들은 작전 분견대 알파, 즉 ODA라 불리는 12명의 요원으로 구성된 팀으로 활동합니다. 하지만 이 12명의 요원은 각자 독립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부대에 선발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체력이나 규율,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냉철한 두뇌를 유지하고 외국의 문화를 이해하며 외국어를 기초부터 배우고 지역 지도자들과 협상하며 때로는 국가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결정을 내려야만 합니다. 이들은 베트남,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시리아는 물론 의회조차 승인하지 않은 은밀한 장소들에서도 활동해왔습니다. 오늘날에는 약 7,000명의 현역 그린벨의 요원들이 7개의 주요 그룹으로 나뉘어 각기 다른 세계 지역에 집중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영화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데 그것이 바로 이들이 원하는 바입니다. 이들의 모토는데 오프레소 리베르, 즉 억압받는 자를 해방시킨다입니다. 몹시 숭고하게 들리겠지만 그 해방이라는 것이 무장 헬리콥터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아무도 모르게 수년 전부터 시작된 계획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깨닫기 전까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작전이 끝나면 이들은 잔해를 치우기 위해 남지 않고 수염을 깎고 위조 여권을 챙겨 연기처럼 사라집니다. 마린 레이더스에 입대하기 위해서는 차원이 다른 역과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민간인 신분으로는 이곳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선발 과정은 적대적인 환경에서 명확한 설명이나 정해진 체계 없이 3주 동안 이어지는 육체적, 심리적, 정신적 테스트로 이루어집니다. 외부의 인정이나 보상 없이도 묵묵히 버텨내는 인내심을 보여주는 자들만이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당신이 버텨냈다고 해서 박수를 쳐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날에는 약 2,400명의 현역 레이더스 요원들이 3개의 대대로 편성되어 직접 타격, 특수정찰, 그리고 대외 내부 방어 임무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14명으로 구성된 팀을 이루어 필리핀, 아프리카, 중동과 같은 지역에서 활동하며 대개 다른 부대들이 이미 실패를 겪은 위험한 지역에 투입됩니다. 이들의 기원은 제2차 세계대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당시 최초의 마린 레이더스는 태평양에서 수륙양용 게릴라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수십 년 후 그 전통을 기리기 위해 레이더스라는 이름이 부활했지만 이제는 현대적인 장비와 실시간 정보 수집, 야간 투시경, 그리고 전술 드론으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해병대 전체의 사기가 떨어지거나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것을 우려하여 해병대 내부에서조차 수년 동안 현대적인 레이더스의 창설을 반대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첫 파병 이후 그러한 우려는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오늘날 같은 해병대 내부에서도 합동훈련 시 레이더스와 맞붙는 것을 피하려는 해병들이 있는데 이는 존경심 때문이 아니라 훈련 통계와 압도적인 실력 차이 때문입니다. 비록 네이비실만큼의 명성이나 그린베레만큼의 긴 역사를 가지진 못했지만 레이더스는 최근 몇 년 동안 가장 뛰어난 작전 수행 능력을 지닌 부대 중 하나로 확고히 자리 잡았습니다. 다음 부대는 외과 수술 같은 정밀함, 항공통제 능력, 그리고 무장의료 구조기술을 요원 한 명의 몸에 모두 결합한 부대이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들의 존재조차 알지 못합니다. 공군 특수 전술 부대. 당신이 이 부대의 일원이라면 당신의 임무는 3배로 늘어납니다. 당신은 전투를 벌이면서 실시간으로 공습을 조율하고 동시에 빗발치는 총알 속에서 생명까지 구해야 하는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해내야 합니다. 이들이 다른 부대와 다른 점은 작전을 시작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 아니라 공중 지원과 의료 후송, 정밀한 조율을 통해 다른 부대들이 작전을 무사히 완수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요원들은 가장 먼저, 그것도 홀로 침투하여 외딴 곳에 착륙 지점을 확보하고 치열한 전투 속에서 항공기들을 유도합니다. 또 다른 요원들은 지상부대에 합류하여 최전선에서 폭격을 지휘하며 1만 미터 상공을 비행하는 전투기들을 위해 실시간으로 목표물을 지정합니다. 이들의 존재는 평범한 교전을 초정밀 특수작전으로 뒤바꾸어 놓습니다. 부상자 구조를 전담하는 요원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부상자가 안전한 곳으로 이송되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이들은 헬리콥터에서 교전 지역으로 직접 뛰어내려 아직 총격전이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 쓰러진 요원들을 구출해냅니다. 이들의 훈련은 길고 세분화되어 있으며 극도로 까다로운 선발 과정을 거칩니다. 어떤 경우에는 고도로 전문화된 의료기술, 고공 강화, 전투 잠수, 적대적 환경에서의 생존 훈련을 포함하여 최대 2년까지 걸리기도 합니다. 이 요원들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시리아를 비롯해 이러한 복합적인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모든 지역에 투입되어 왔습니다. 종종 단 한 명의 요원이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사막 한가운데의 임시 기지에서 전체 항공교통을 통제하는 중대한 임무를 책임지기도 했습니다. 다른 부대들이 앞으로 전진할 때 이 요원들은 그들이 빠져나올 테러와 엄호 사격, 그리고 이미 전투불능 상태가 된 이들을 위한 두 번째 생존의 기회를 확고히 보장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진짜 심각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델타포스. 당신은 부대 마크도 없고 식별 가능한 군복도 입지 않으며 공식 명단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죽는다면 당신의 임무는 기밀로 묻힐 것이고 살아남는다 해도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미국 육군에서 가장 비밀스러운 대테러 부대인 델타포스의 일원이며 당신의 존재는 엄밀히 말해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확인조차 받지 못합니다. 이 부대는 영국 SAS의 구조를 관찰하고 미국에도 이와 동등한 부대를 창설할 것을 제안한 찰리 베크위드 대령에 의해 1977년에 설립되었습니다. 그가 제안한 것은 단순한 또 다른 엘리트 부대가 아니라 자체적인 모병과 독자적인 훈련, 그리고 대통령의 지시에 직속으로 움직이는 기존 군사 체계와는 완전히 분리된 부대였습니다. 이들의 공식 명칭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을 수시로 바꾸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부대에 들어간다면 당신 역시 이름을 잃게 됩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단지 당신이 맡은 역할로만 부를 것입니다. 선발 과정은 철저한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공개적인 모집 공고나 안내문 따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육해공을 막론하고 군의 모든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요원들을 직접 차출하여 스카우트합니다. 선발 과정에는 휴식 없이 수시간 동안 험난한 산악지대를 이동하는 독도법,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심리 테스트, 그리고 모든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는 가운데 당신이 어떻게 사고하는지를 평가하는 모의 임무가 포함됩니다. 대부분은 끝까지 마치지 못하며 많은 이들이 깊은 후유증을 안고 돌아갑니다. 일단 부대에 입대하면 4명에서 6명으로 구성된 소규모 팀 단위로 활동하게 되며 전통적인 지휘 계통을 거치지 않은 은밀한 명령을 받고 전 세계 어느 곳이든 투입될 수 있습니다. 이들은 1993년 모가디슈에 투입되었고 발칸반도에서 전범들을 사냥했으며 20년 동안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공격의 최선봉에 서왔습니다. 이들의 기지는 노스캐롤라이나주 포트 리버티에 위치해 있으며 그 보안이 어찌나 철저한지 구글 어스에서조차 흐릿하게 처리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부대 마크를 달지 않고 영광을 좇지 않으며 소셜미디어나 인터뷰는 물론 전역자가 쓴 회고록조차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작전은 오직 성공했을 때만 존재하는 것이며 실패했다면 공식적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이 됩니다. ISA는 무기와 위조 여권으로 무장한 비밀 스파이 집단입니다. 심지어 많은 미군 기지 내에서조차 이들의 존재를 알지 못합니다. 1981년 이란에서의 작전 실패 이후 특수부대의 실시간 정보, 관료주의가 없는 작전 통제력 등 더 많은 것이 필요하다는 뼈저린 교훈을 얻고 창설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ISA는 미국의 모든 주요 분쟁에 개입해왔지만 공식 보고서에 등장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 부대의 요원들은 언론인이나 비정부기구 직원 혹은 사업가로 위장하여 해당 국가에 침투합니다. 이들은 여러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고 지역에 맞게 신분을 세탁하며 민간인들 사이에 섞여 수개월을 보냅니다. 적의 통신을 감청하고 이동 경로를 파악하며 핵심 표적의 위치를 찾아내는 동안 보통 2명에서 4명으로 구성된 팀이 본격적인 군사작전이 시작되기 전에 먼저 침투하여 은밀하게 판을 짭니다. 이것은 작전 속의 또 다른 작전이며 임무가 끝났을 때 이들은 본대와 함께 복귀하지 않고 따로 돌아가거나 영영 돌아오지 않습니다.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일부 요원들이 정신질환자로 위장하여 정신병원에 잠입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또 어떤 요원들은 무장 단체 지도자의 개인 운전기사로 취업하여 숨겨진 카메라로 이동 경로를 녹화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마두로 체포 과정에도 이들이 깊숙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들의 임무 대부분은 영원히 세상에 알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들의 기지는 버지니아주 포트 벨버어에 위치해 있으며 말 그대로 공식적인 정부 건물들 사이에 감쪽같이 숨겨져 있습니다. 나이트 스토커.
특수작전 세계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칠흑 같은 밤 헬리콥터 한 대가 미친 듯이 낮고 빠르게 날아가는 소리를 들었다면 그것은 10중 8구 그들의 소행입니다. 이들은 미군 전체를 통틀어 가장 고도로 훈련되고 가장 정밀하며 가장 미친 조종사들입니다. 이들의 임무는 명확합니다. 아무도 갈 수 없는 곳으로 침투조를 데려가고 그들을 무사히 살려서 데리고 나오는 것입니다. 이 부대는 1981년 독수리 발톱작전 당시 준비가 덜 된 헬리콥터들이 이란 사막에 추락하며 발생한 참사 이후 창설되었습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미 육군은 어떤 악천후 속에서도 캄캄한 밤의 실전 상황을 뚫고 초저공으로 비행할 수 있는 항공부대를 만들기로 결심했고 결국 해냈습니다. 이들은 대중에게 공개조차 되지 않은 첨단 시스템으로 특수 개조된 항공기를 조종합니다. 이들의 훈련에는 야간 투시경 비행, 지표면을 스치듯 날아가는 회피 기동, 신호 없는 맹목 비행, 그리고 단 몇 센티미터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구역에서의 착륙이 포함되며 이들은 빈 라덴의 은신처로 날아갔고 1993년 모가디슈에 델타 포스를 투입시켰으며 불빛 하나 없는 건물들 사이로 날아들어 빗발치는 적의 포화 속에서 팀 전체를 무사히 구출해낸 바로 그 전설의 조종사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총을 쏘거나 직접 침투하지는 않지만 무기 하나 들지 않고도 전쟁 자체를 파괴할 수 있는 마지막 부대만이 남았습니다. 민사 및 심리전 부대는 미군의 군사력 중 가장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하지만 동시에 가장 결정적인 전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민사작전 전문가들은 분쟁 지역으로 들어가 민간인들과 직접 소통하며 임무 수행을 합니다. 이들은 파괴된 인프라를 재건하고 지역 지도자들과 협상하며 정부를 복원하고 갈등이 확대되기 전에 미리 진화합니다. 이들은 소규모 팀 단위로 움직이며 대개 정규군이 주둔할 경우 오히려 혼란이나 강한 반발을 초래할 수 있는 민감한 지역에서 활동합니다. 이들의 임무 중 하나는 적을 설득하여 스스로 항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심리전 요원들은 선전 캠페인을 기획하고 소셜미디어를 조작하며 라디오 방송을 만들고 심지어 하늘에서 전단지를 살포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단 하나의 목적, 바로 분쟁의 서사 자체를 통제하기 위함입니다. 이들은 문화적 신념이나 종교적 분쟁, 정치적 불만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적의 내부를 스스로 붕괴시킵니다. 이들에게 자신이 옳다는 명분은 필요하지 않으며 그저 적이 스스로의 대의 명분에 대한 믿음을 잃게 만들기만 하면 됩니다. 두 부대 모두 평상복을 입고 활동하며 비정부 기구 활동가나 언론인 혹은 정부 기관원으로 완벽하게 위장합니다. 많은 경우 심지어 우방국조차 이들이 정확히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작업이 성공을 거둘 때 그 결과는 너무나도 조용하게 나타납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갑작스러운 항복, 내부 분열로 와해되는 반군, 혹은 전의를 완전히 상실한 적의 모습으로 말입니다. 화려한 폭발이나 시각적인 충격은 없지만 전쟁은 그렇게 똑같이 끝을 맺습니다. 중앙정보국, 일명 CIA, 미국이 치른 가장 성공적인 전쟁은 결코 폭격으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 전쟁은 소수의 요원들이 공식적으로는 전쟁 중이 아닌 국가의 비밀리에 착륙하면서 시작되었고, 만약 일이 잘못되었다면 그들은 애초에 그곳에 존재한 적조차 없는 사람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규군이 개입할 경우 심각한 국제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그 불편한 사각지대에서 활동하도록 설계된 이 부대의 진정한 무대입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델타포스나 네이비실 출신이지만 이곳에서 그들은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굵기를 상징하지 않으며 무슨 일이 일어나든 대외적으로 절대 인정받을 수 없는 전략적 의도만을 대변할 뿐이고 바로 거기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들의 주요 임무는 세상이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조차 깨닫기 전에 분쟁의 저울을 미국의 유리한 쪽으로 기울여 놓는 것입니다. 이들은 만약에 사태가 발생했을 때 정부가 완벽하게 기록을 지워버릴 수 있는 임무들을 맡으며 일반 군대와는 전혀 다른 규칙과 그 어떤 군사부대도 갖지 못한 강력한 무기인 그럴듯한 부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무가 실패하면 파병은 아예 없었던 일이 됩니다. 임무가 성공하더라도 공식적으로는 절대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9.11 테러 직후 전 세계가 무너져 내린 쌍둥이 빌딩의 충격에서 아직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을 때 이들은 이미 아프가니스탄 내부로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장갑사단이나 대규모 보병 부대의 형태가 아니라 돈다발이 든 서류 가방과 위성통신 장비, 그리고 현지 민병대를 포섭하고 협상하고 무장시켜 체제를 내부에서부터 박살내라는 은밀한 임무를 띠고 말입니다. 몇 주 후 본격적인 공습이 시작되었을 때 전쟁의 판은 이미 완성되어 있었지만 누가 가장 먼저 체스말을 움직였는지 알아챈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 부대의 요원들은 외교관이나 사업가 혹은 국제구호활동가로 신분을 위장하여 잠입할 수 있습니다.
도시를 정치적으로 산산조각 낼 수만 있다면 굳이 무력을 앞세워 점령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국가를 스스로 혼란과 극도의 불안정에 빠뜨릴 수 있다면 막대한 피를 흘리며 정복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특수부대와는 달리 CIA는 국가행정부 권력의 직접적인 전략적 연장선에 있습니다. 델타포스가 무력으로 생포하는 곳에서 이들은 은밀하게 협상합니다. 네이비실이 작전을 실행하는 곳에서 이들은 모든 무대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정규군이 본격적으로 개입하는 곳이라면 이들은 이미 수개월 전부터 어둠 속에서 작전을 수행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존재 자체는 인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작전은 공식 기자회견에 오르내리는 법이 거의 없고 인터뷰에 응하지도 않으며 회고록을 출판하는 일은 더더욱 없습니다. 무력 침공 없이 한 국가의 정부가 무너지거나 명확한 이유 없이 분쟁의 판도가 뒤바뀔 때 그것은 미국이라는 거대한 체제 속에서 가장 조용하게 움직이는 이 부대가 이미 그곳을 휩쓸고 지나갔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들의 임무 대부분은 수십 년 동안 최고 기밀로 남을 것이며 다른 특수부대들이 파병 명령을 기다리고 있을 때 이들은 이미 그곳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콘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고 여러분이 분명 흥미를 느끼실 만한 다른 영상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